안녕하세요. 부자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청약 당첨이 되고 나서 잔금 대출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청약도 처음이고 당첨도 처음이고 대출을 일으키는 것도 처음이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 막막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쪼개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견적을 비교하고 계약을 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그 각각의 단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앞선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 대출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지난번에 이제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실행일 당일에 실제 진행 과정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진행 순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잔금을 내는 시기에 있어서 계약금 10%는 이미 당첨되고 계약금 내는 시점에 다 내 돈으로 내버렸기 때문에 잔금 내는 시점에 있어서는 중도금 60%랑 잔금 30%를 다시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남의 돈, 잔금 대출을 통해서 마련을 할 수가 있고, 이걸로 마련했는데 모자라는 돈은 내 돈으로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의 돈과 내 돈을 준비하는 과정, 이 1번, 2번 과정이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80%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80%, 10%를 모아서 총 이제 90%를 만들고 요걸로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잔금 30%는 시행사에 돈을 넣어야 되겠죠? 이게 큰 흐름인데요. 이 1번과 2번은 순서가 좀 자잘하게 바뀌거나 추가 생략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3번, 4번 과정도 바뀌거나 추가 생략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결국에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이 내 돈을 준비하는 단계, 2번 단계일 거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 과정은 잔금 대출을 하는 그 은행에서 대신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은 농협에서 받았고 잔금 대출을 국민은행에서 받았어요. 이제 이때 요 과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 잔금 대출 은행이 잔금 대출을 실행하는 단계인데요. 앞선 그림에서 보면 요 1번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침 7시에 나도 모르게 실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국민은행에서 카톡이 와 있던데요. 대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조건이 이게 간략하게 써 있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 이거는 이제 내가 하는 단계인데요. 내가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잔금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2번, 3번 단계인데요. 일단 2번은 내가 온전히 해야 되는 과정이 맞고요. 그리고 3번 과정은 잔금 대출 은행에서 준비하는 게 맞는데, 이 중도금 대출 상환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일부 도와줘야 돼요. 중도금 대출 상환을 준비하는 과정은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은 농협에서 받고 잔금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받아서 은행이 서로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 그 가상 계좌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잔금 대출 은행에서 대신 알아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봐야 되고 아마 잔금 대출 은행에서 어떻게 하라고 안내가 나갈 거예요. 제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은행에 먼저 콜센터 전화를 했고요. 여기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문자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자 기준으로 해서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 해서 총합 이만큼 갚아야 된다라고 문자를 안내를 받고요.
그리고 상환할 가상 계좌도 발급해달라고 여기에 전화를 했을 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문자로 안 오고 카톡으로 왔는데요. 여기 가려놓은 부분에 가상 계좌 그 계좌 번호가 뭐라고 이제 이렇게 뜹니다. 요거는 이제 일회성이라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4시가 지나면 다시 가상 계좌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대출 계좌 번호고 여기에 이제 써 있어요. 입금 계좌번호 여기로 얼마를 입금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상환할 가상 계좌를 발급을 받았으면 이것을 잔금대출은행, 저의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국민은행에 알려주면 국민은행에서 이제 최종 내가 내야 될 돈을 안내를 해줘요. 이렇게 종이로 한 장에 정리를 해서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대출 실행 내용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최종적으로 네가 준비해야 될 돈이 이만큼이다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요거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 아까 앞에서 상환해야 될 돈이 이렇게 정확하게 1단위까지 543원이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요 금액이 여기 A번에 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상환 금액 60% 요 543원까지 1단위까지 정확하게 요 금액이고 분양가 잔금 30% 그게 요만큼이고 B번이고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금 C번 540만 원 요 금액이 C번이고 그러면 상환할 돈 그 다음에 분양가 잔금, 옵션 잔금 해서 A, B, C를 다 더한 돈이 최종 필요한 돈이다 라는 게 여기 이렇게 D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대출을 이만큼 신청을 했으니까 총 필요한 돈에서 대출 일으킨 돈 요것을 빼고 그래서 최종 네가 내야 될 돈이 이만큼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간에 그 인지세 75,000원도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소액이라서 일단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 필요한 돈이 지금 이만큼인 거잖아요. 이 금액을 잔금 대출 은행의 계좌,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이겠죠. 국민은행 계좌에 그 잔압할 돈을 이체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미리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잔금 대출을 할 은행에 정확히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이체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3단계. 3단계는 잔금 대출을 하는 은행이 각종 대금을 정산하는 단계예요. 이 그림으로 보면 3번, 4번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은 거의 동시에 진행이 돼요. 잔금 대출 은행, 제 경우에는 국민은행에서 지금 아침 7시에 지금 잔금 대출 실행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돈을 넣었죠. 그러면 요거 2억이랑 1억 받아서 지금 총 3억을 국민은행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분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 상환은 아까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그 가상계좌 다 받아놨잖아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잔금 대출 은행, 국민은행에서 대신 갚아줍니다. 농협으로 대신 갚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국민은행에서 농협으로 대신 갚고 나서 농협은행에서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은행에서 이렇게 그 대출 아까 가상계좌 받은 거 그것에 대해서 상환이 완료됐다.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아까 잔금대출은행, 국민은행에서 60%는 여기 3번 하고 4번도 해야 되잖아요. 이 4번은 시행사에 돈을 넣는 건데 이렇게 분양가 잔금 30% 얼마 이렇게 돈 냈고 옵션 잔금에 대한 돈 이렇게 냈다라고 이렇게 영수증을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이게 분양가 잔금 내는 계좌랑 옵션 잔금 내는 계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영수증이 2개가 도착을 해요. 시간도 보시면 요거 중도금 대출 상환한 게 오후 2시 33분이었는데 여기는 34분? 여기 34분 49초잖아요. 그러니까
이 3번, 4번 과정은 거의 동시에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가 잔금대출 실행일에 할 일의 끝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사실 내가 할 일은 별로 없고 전부 다 그 잔금대출 은행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추가적인 과정인데요. 여기까지는 대출을 완료하고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완료됐다는 거고, 나중에 내가 실입주를 하든 뭐 임차인이 입주를 하든 나중에 키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쇠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입주단지의 그 관리실에 가서 직접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중도금 대출 잘 상환했고 시행사에 잔금도 잘 넣었다는 그 영수증들이 전부 다 필요해요. 이 잔금들을 잘 시행사에다가 납부를 했다라는 이 영수증은 잔금대출은행에서 그 관리실로 알아서 다 팩스를 넣어줘서 이것은 제가 건드릴 게 없는데,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 것은 이거는 그냥 문자 온 거고 이것도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은행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잔금 대출 은행에서 팩스를 대신해서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이것을 잘 상환을 했다라는 그 완납 영수증을 중도금 대출 은행, 저 같은 경우는 농협에다가 요청을 해서 입주지원센터에 팩스를 발송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과정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제 경우에 이랬다는 거고, 본인의 그 은행에 따라서는 상황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내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다음 질문. 그래서 당일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앞서 다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번, 3번 과정인 거죠. 내 돈을 내는 거, 요거는 내가 온전히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중도금 대출 상환을 준비하는 거, 그것도 내가 해줘야 됩니다. 글로 정리를 하면 앞서 다 말씀드렸듯이 중도금 대출 상환을 준비하는 것은 여기 은행에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랑 가상계좌를 확인을 하고 요것을 잔금대출 은행에 전달을 해주는 게 내 몫이었어요. 다만 진짜 돈을 갚는 거, 돈을 상환하는 것은 잔금대출은행이 대신해줬죠. 그리고 잔압할 돈을 잔금대출은행 계좌에 넣어두는 거, 요거는 온전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키를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다음 질문. 그러면 당일에 연차나 반차를 내야 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가, 이게 꼭 필요한가 라고 물으신다면요. 제 경우에는 저는 뭐 연차나 반차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근무하면서 일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콜센터에 그냥 전화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요거 내 돈을 잔압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은행이었는데, 국민은행 계좌를 만들고서 대출 진행하면서 새로 계좌를 텄는데, 처음에 그 대출 진행 자서를 할 때 지점에 가서 한 게 아니라 출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연동하는 그 과정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 근처 국민은행에 가까운 지점에 방문을 해서 돈을 이체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심시간 1시간을 통해서 은행에 가서 그 잔금 계좌에 돈을 채워 넣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다들 직장인이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은행에 가면은 막 손님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참고만 하시고요. 제 경우에는 이랬다는 거고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르실 건데 일단 근무하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건데요. 해당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 유의자인 경우도 있고 무이자인 경우도 있는데, 무이자인 조건일 때 연체 이자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요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이제 운이 좋게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없는 조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이라는 게 진짜로 이자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이자로 먹고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이자라고 해도 이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자를 시행사가 은행에 대신 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시행사가 분양하면서 이제 마진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약간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한 은행 앱에 가면 이렇게 금리가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시행사가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입주 시기가 오면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제 경우에는 9월 14일부터 입주가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시행사의 이자 납부가 종료된다. 그 이후부터는 네가 이자를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안내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도금 대출이 저는 무이자였지만 이자가 35,000원이 붙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 경우에는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이 이렇게 2개월이 주어졌는데 시행사에서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는 기간은 9월 13일까지고 14일부터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저는 잔금 완납 일자가 16일이었어요. 그래서 16일 그 당일날은 포함을 하지 않고 그러면 14일, 15일 이틀분 이자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금이 이만큼이었고 아까 그 연이율이 3.21%였기 때문에 요거 원금 곱하기 갚아야 될 돈 곱하기 연이율 나누기 365일 곱하기 이틀이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요 금액이 나옵니다. 이제 무이자이신 분들은 요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잔금 대출을 실행하는 날 실행일 당일에 진짜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또 입주증 발급도 해야 되고 열세 수령도 해야 되고 또 취득세도 내야 되죠. 또 전입을 실거주를 하실 분들은 또 전입도 해야 되고 취득세 내면서 이제 등기도 쳐야 되는데 이제 보존 등기라는 게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언제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추가적인 옵션인 건데 뭐 줄눈이나 입주 청소 코팅 이런 거를 뭐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